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환토픽 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7회차, 이제 또, 7회차를 승부를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세리에와 라리가를 통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배당하고 투표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이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대로 라리가 6경기와 그 다음에 세리에 8경기 요거를 이제 1편, 2편식으로 해서 단폴 위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배당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뭐 기존에 봐 오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최대한 배당을 좀 배제를 해서 그래서 경기력과 데이터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선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만 좀 영향을 좀 어느 정도 얼마나 끼칠지 이런 것까지 좀 예상을 해서 이제 이 단폴 위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토픽을 가시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제 그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느낌이 오는 그런 토픽을 찍어서 이번 회차에는 좀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그 작년 그 7회차 아쉽게 좀 제가 좀 이제 이 두 개를 틀려서 3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해 또 7회차는 또 어떤 성적을 거둘지 물론 작년 7회차에서는 이 라리가와 EPL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7회차는 이 세리에와 라리가이기 때문에 그 리그 차이는 분명히 좀 있겠습니다만 쉽진 않습니다. 이 라리가 라리가대로 세리에는 세리에대로 이 별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경기가 이렇게 사실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배당이 이미 지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역시도 이렇게 뭐 눈에 익숙한 배당은 또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여러 유튜버 분들 중에 배당을 보시는 분들 따로 계시고 또 패턴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마냥 이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좀 복합적으로 뭐 경기력이나 데이터 위주로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 유튜버 분들이 계시는데 좀 본인에 맞는 영상을 좀 잘 참고해서 이번에는 꼭 좋은 성적을 좀 거두시길 바라고요. 자신이 없다고 하시면은 무리하게 좀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소액으로 어쩌면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다라는 얘기니까 역배를 그냥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보고요. 우선 1편으로 라리가 이 6경기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7경기, 7경기에서 보통 총 14경기인데, 오늘은, 이번 회차는 라리가 6경기밖에 내지가 않았어요. 이미 한 경기는 발렌시아와 이 꼬마 경기는 오늘 새벽에 이미 2대2로 무승부를 좀 거뒀고요. 또 요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른 팀들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미칠지는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네. 광고를 안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광고를 보시는 분들은 광고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씩 넣어 드릴 테니까 좀 봐주세요. 네. 뭐 돈 안 들어갑니다. 네. 봐주십시오. 끝까지 좀 봐주세요. 스킵하지 마시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마요르카 알라베스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 마요르카 요 초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거 좀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의 승을 먼저 가져가겠다. 사실 이 축구 스타일만 보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요르카보다는 알라베스 축구 스타일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축구 스타일의 팀인 것 같습니다. 알라베스가.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판단하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이 첫 번째 경기 알라베스가 이미 몇 주 전에 몇 주 전에 레반테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기록이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홈 레반테를 좀 많이 믿으셨다가 좀 많이 뒤통수를 좀 당하셨을 것 같은데 요거랑은 좀 경기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좀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닭공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정일 경우에는 짧은 패스로 위주로 이렇게 숏패스 위주의 경기를 좀 많이 하고 점유율 축구를 좀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사실 홈에서 했었을 때만큼의 경기 양상은 이 원정보다는 훨씬 더 에너제틱하고 굉장히 좀 스피디하고 굉장히 좀 뭔가 이 선수들의 어떤 의욕이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지금 3연패 중에 있습니다. 올 시즌 4연패를 한 적은 없고요. 보통 2연패, 3연패 다음에는 전부 다 이제 이 승리를 한 번씩 거둔 올 시즌 이제 나름 뭐 패턴이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요르카 이런 팀의 어떤 특성상 레반테도 그렇고 마요르카도 그렇고 이런 팀들의 특징은 사실 홈이든 원정이든 할 거 없이 그렇게 무승부를 좀 많이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의 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경기를 하는 대신에 그게 본인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역습에 있어서 상대방 역습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기 결과를 가져가는데, 알라베스가 그러면은 그런 공격적인 팀들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카운터 어택을 때릴 수 있는 팀이냐? 네, 때릴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알라베스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루카스 페레즈라든가 호셀루라든가 이 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팀의 다득점, 그러니까 팀의 득점에 이 절대적인 이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홈에서보다는 이 원정에서의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 이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거고, 올 시즌 알라베스는 2연승을 한 적은 딱 한 번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알라베스 자체의 팀 색깔 자체가 많은 득점을 낼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한 번 터지고 한 번 분위기를 타면 마요르카한테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는 뭐 이런 팀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마요르카는 분명히 조금 어느 정도 좀 보여줘야 될 선수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뭐 안테 부디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로드리게스라든가 그리고 살라세비아. 지난번에 살라세비아가 이제 출전 정지로 이제 못 나오는 경기를 보면 이 전체적으로 공격했을 때의 볼 배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됐었거든요. 역시나 이제 특별한 부상이라던가 특별한 출전을 못하는 이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홈에서 마요르카가 또 오랜만에 또 홈에서 이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둘 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서 저는 마요르카의 승 가져가도록 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팀 대 팀 색깔은 알라베스가 저는 어쩌면은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이런 축구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그게 이번 경기에서는 그렇게 좀 잘 보여지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 마요르카 승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 두 번째 경기입니다. 바로 바르셀로나 헤타페입니다. 제가 앞선 그 영상에서는 바르셀로나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요 경기가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헤타페가 워낙에 잘 나가기 때문이죠. 헤타페는 지금 올 시즌, 처음으로 지금 4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득실 차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무려 9득점을 하고 있는데, 4경기 연속 이 클린시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클린시트를 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지금 헤타페라는 거고, 그만큼 이 수비력이 탄탄하다. 수비력이 탄탄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격수들의 어떤 이 긍정적인 영향까지 좀 끌어올리는 뭐 이런 부분에 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중앙에서부터 이 수비까지의 어떤 좀 이 촘촘한 이 선수들의 포지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대방 역습에서도 충분히 금방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축구 전략으로 이렇게 좀 매번 경기를 나서고 있는데, 근데 상대가 이제 바르셀로나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이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는 2005년 이후로 이 헤타페는 2005년 기준 이후로 헤타페는 바르셀로나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역시나 이제 이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 상당히 좀 헤타페를 좀 많이 압도하고 있는 그런 경기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키키 세티엔 감독이 저는 그렇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상대적으로 이 감독이 그러니까 프로팀의 감독을 역임하면서 현재까지의 기록을 보면, 물론 기존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네임밸류 지금처럼의 바르셀로나와 같은 그런 네임밸류에 있는 팀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헤타페하고의 또 이 감독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는 세티엔 감독이 조금 처져 있고, 그 부분은 기존에 이제 발렌시아 원정에 갔었을 때의 요런 감독 맞대결 전적에서도 처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결과는 2대 0으로 바르셀로나가 졌습니다. 많이 앞서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랭글러 선수가 지난 경기 베티스전에서 득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에는 랭글러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제가 볼 때는 이제 피케 선수가 이제 나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피케와 움티티 요 센터백 듀오가 또 오랜만에 이제 경기에 좀 나설 거라고 예상이 되고, 확실히 헤타페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어떤 공격력을 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앙헬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이미 마타, 그 다음에 호르헤 몰리나 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팀에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시스트도 하지만 득점력까지도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전방위 선수들이 전부 다 이 득점에 가담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한번 몰아칠 때의 집중력을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는 헤타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바르셀로나가 수비가 조금 최근에 들어와서 좀 많이 실점률이 굉장히 좀 높기는 한데, 그동안의 바르셀로나를 생각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홈에서만큼은 또 올 시즌 한 번도 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발렌시아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2대2 무승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헤타페한테는 이번 경기를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역시도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별로 신경을 써야 될 위치는 아니지만, 지금 승점 3점 차로 인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우위에 있는, 나름 우위에 있는 이 바르셀로나가 헤타페를 상대로 해서 승점 3점을 벌어놔야 공동 1위가 되거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라운드에 홈에서 셀타비고와의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훨씬 더 유리한 경기라고 저는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부분에서 당연히 승점 3점을 가져간다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 이기지 못하면 승점 6점 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 홈팬들 사이에서도 지금 세티엔 감독, 그 다음에 이 바르셀로나라는 이 이름 자체에 좀 명성에 좀 금이 갈 수 있는 한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반면에 뭐 그렇게 되면은 헤타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챔스권에 좀 더 한 발 앞서 가게 되겠죠, 다른 팀들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한편으로는 또 이 바르셀로나를 조금 더 추격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발판이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여러 어떤 이 정황상 봤었을 때는 뭐 이 바르셀로나 선수들 자체가 지금 글쎄요, 그 랭글러 선수가 하나 빠진다라고 해서 지금 팀 전체적의 핵심 선수가 빠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홈에서의 좀 더 이 점유율 높은 축구, 좀 더 상대적으로 헤타페를 맞서서는 좀 본인들이 리드를 좀 많이 해가는 경기력을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무서움도 사실은 홈에서 바르셀로나가 원정 헤타페보다는 좀 더 날카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마요르카를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바르셀로나 역시도 올 시즌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는 조금 더 압도적인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가 물론 지금 현재 4경기를 연속해서 지금 이제 클린시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에 있어서 거의 완벽한 지금 이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헤타페 입장에서는 뭐 만만한 팀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해서만큼의 이 네임밸류를 가진 팀과의 경기는 또 아니고, 앞전에서의 이 발렌시아와의 3대0 경기에 있어서는 발렌시아는 상대적으로 올 시즌 이 좀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임팩트가 있는 경기를 좀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실점률에 있어서는 또 높은 실점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한 시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조화가 조금 더 하모니가 좋은 이 헤타페가 발렌시아를 상대로 해서 3대0으로 이긴 부분, 물론 의외성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상한 이 경기였다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만큼 저도 이 헤타페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도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해서는 승점 1점만 가져간다고 해서 헤타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왜냐면 이 꼬마가 오늘 경기를 발렌시아 상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헤타페 입장에서는 좀 비길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 바르셀로나의 동기부여가 훨씬 더 조금 헤타페보다는 좀 더 많이 앞설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바르셀로나의 승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좀 불안하다라고 싶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헤타페 역배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더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면 그래도 최근까지의 경기를 계속 좀 지켜보면
이 어찌 됐던 중요한 순간에 행여나 중원에서 실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3백이 지금 탄탄히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헤타페 입장에서는 보통 지금 3-5-2 시스템으로 지금 매 경기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중원에서부터 이 3백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이 많이 벌어지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많이 이 역공 찬스에서 양 날개를 제외를 한다면 라인을 많이 끌어올려서 공격하는 전법은 지금까지는 별로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수비를 좀 탄탄하게 우선은 가지고 가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무승부 정도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통이라면 우선 바르셀로나의 승은 꼭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세 번째 비아레알하고 레반테입니다. 라리가에서 레반테도 레반테고 마요르카도 마요르카지만 이 비아레알 역시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시에다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창대결에 있어서는 그래도 홈팀인 비아레알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반테가 지난번 4연패 이후로 홈에서 레가네스를 상대로 이 연패를 끊어내긴 했는데, 레반테 역시도 사실은 어찌됐던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이 시즌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보여주는 색깔은 비슷할지라도 홈에서의 경기력이 원정에서의 경기력보다는 나은 건 맞다. 그리고 비아레알 역시도 원정 비아레알보다는 홈에서의 비아레알이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건 맞는 것 같고, 그만큼 좀 더 공격적이고, 요런 공격적인 팀들의 색깔이 올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홈에서의 조금 더 경기력이 훨씬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원정보다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레가네스가 홈에서 지금 4승을 거두고 있는데, 지금 홈 성적만 놓고 보면은 올 시즌 전체 이 20개 팀 중에 19위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홈 경기력이 다른 시즌보다는 올 시즌에 조금 더 홈에서의 경기력이 조금 더 이 원정팀을 좀 많이 압도하고 있는 그림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던 이 공격적인 팀들끼리의 이 두 팀의 대결, 제가 볼 때는 로저 마티와 그 다음에 이 파코 알카세르, 요 두 선수의 좀 어떻게 보면 대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파코 알카세르가 이번에 이 비아레알에 합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산티카솔라와 함께 조금 더 공격력 쪽에서 좀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선수를 영입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로저 마티 선수 같은 경우는 홈에서의 경기력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원정에서의 로저 마티 선수가 그렇게 좀 임팩트 있는 경기력을 올 시즌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뭐 카솔라라던가 그 다음에 알카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뭐 헤라레드 모레노 이런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홈에서의 이 비아레알이 원정에서의 레반테보다는 조금 더 압도적인 경기 흐름을 보여줄 공산이 아주 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레반테 같은 경우는 조직력이 좋은 팀한테 의외로 조금 이 역습에 있어서 한두 실점으로 인해서 이제 올 시즌 좀 패하는 경기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렇게 힘 대 힘으로 이 대결을 했었을 때의 또 기싸움에 있어서는 레반테는 한번 기가 꺾이고 나면 올 시즌 전체적인 이 전체적인 시즌 흐름으로 봤었을 때 기싸움에서 한번 꺾이고 나면 그 부분을 제대로 역으로 이제 좀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번리와 같은 이런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번리 역시도 좀 약간 도깨비 같은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EPL에서 이 전체적으로 실점 이후에 이 역전 승부를 가져간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레반테도 좀 마찬가지다. 그만큼 비아레알은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팽팽하게 맞서다가 이 한번 실점을 하게 되면은 이 비아레알의 흐름에 완전히 좀 말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해서 저는 이거 역시도 비아레알의 승을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레알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자, 레가네스와 베티스입니다. 요거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홈에서 레가네스가 좀 좋은 경기력을 좀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베티스 입장에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나빌 페키르의 결장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베티스가 또 올 시즌 원정 성적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1승밖에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무 5패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베티스가 이 올 시즌 원정에서의 보면은 확실히 홈 경기 때보다는 실점률이 좀 높다. 네, 그 부분이 확실히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라리가 전체적으로 홈을 가지고 가는 팀들에 대한 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과정 역시도 조금 압도적인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팀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무승부보다는 확실하게 홈에서의 우세한 경기력을 좀 많이 가져갑니다. 결과도 많이 가져가고요. 배당이 나오고 나서의 약간 좀 의문, 뭐 좀 약간 아리까리하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찌됐던 1회 보르의 이글레시아스, 네, 예, 작년에 이제 에스파뇰에서 영입했었던 그 선수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호아킨이 지금 올 시즌 들어와서는 작년만큼의 임팩트는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 초반에서는 그래도 공수주의를 원활하게 가져가고 있고, 확실히 이 네임밸류 나름 그래도 좀 베테랑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또 이름값을 하고 있는 호아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반이 넘어서부터는 호아킨은 약간의 잔부상도 본인이 좀 가지고는 있긴 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호아킨은 좀 뒤에서 조금 이 백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좀 놓여져 있고, 뭐 재계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 경기를 다 선발로 나올 수는 없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나빌 페크리르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아킨은 이번에 선발 출전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올 시즌 호아킨이 선발 출전을 했었을 때 모습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임팩트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또 홈에서의 레가네스는 강팀들과의도 경기에서 상당히 좀 실점률이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유세프 엔네시리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조금 확실하게 좀 믿고 갈 수 있는 득점을 믿고 갈 수 있는 선수가 빠졌다 손치더라도, 수비문에 있어서 중원에서의 중원 싸움과 수비문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 어느 팀하고 붙어도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상황, 공중볼 다툼 이런 부분들이 홈에서 있었을 때만큼은 좀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레가네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이 강등 버프의 어느 정도 또 하나의 또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베티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비벼봐야 무승부 정도.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가네스가 홈에서 있었을 때만큼은 뒷공간이 그렇게 좀 커 보이는 경기를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촘촘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찌됐던 두 팀의 색깔을 놓고 봤었을 때는 좀 이 파상 공세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골차 승부로 인해서 레가네스가 그래도 이번에 이제 베티스를 상대로 해서 조금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좀 보여줄 것 같고, 베티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경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 경기 마요르카와 홈 경기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최소한 승점을 잃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이제 이 마요르카의 홈 경기를 또 승점 3점을 좀 챙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어찌됐던 제가 봤을 때는 무승부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홈 레가네스가 상대 맞전적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 홈에서만큼은 좀 앞서 있고 한 부분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저는 레가네스를 좀 가져가도록 하고요. 베티스가 이 레가네스를 좀 이기기에는 아무래도 나빌 페키르의 빈자리가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무승부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승부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통을 한다면 과감하게 무승부를 가시던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노멀한 거는 그래도 레가네스가 홈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어찌됐든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면 요거 역시도 레가네스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이바르 소시에다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지난번 이 미란데스와의 이 FA컵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좀 압도적인 좀 경기 결과를 좀 가져갔습니다. 점유율에 있어서도 6대4에서 7대3 비율로 좀 많이 앞서져 갔고, 그 다음에 이 오야사발
선수의 득점, 그 다음에 이제 웨데가르드의 득점, 뭐 요 부분은 상당히 이 소시에다드가 지난번 경기 빌바오를 잡아낸 이후의 경기를 또 좋은 분위기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 소시에다드 홈에서 펼쳐지는 1차전은 소시에다드가 조금 유리한 경기력을 좀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빌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에서 그라나다로 상대로는 좀 우세한 경기를 좀 가져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어찌됐든 컵 경기는 이 두 팀이 좀 이기는 경기 결과를 가져갔고, 이 FA컵 경기 이후에 이 주말 리그와의 이 경기 시간이 좀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휴식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이바르와 이 소시에다드는 지역 더비 중에 한 경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홈 에이바르가 작년 시즌만큼의 임팩트는 올 시즌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이 소시에다드 역시도 이 원정 경기력이 홈 경기만큼보다는 그렇게 썩 임팩트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지난번 홈에서 어찌됐든 미란데스와 상대로 해서 유리한 경기 과정을 가져가고 좋은 결과를 가져갔지만, 그 선수들 체력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압승보다는 오히려 에이바르 쪽으로 조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 경기는 에이바르와 소시에다드는 좀 무승부를 한번 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이바르가 이기거나 에이바르가 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시에다드가 상대적으로 이 전반기에는 4대1이라는 큰 스코어 차를 좀 내기는 했는데, 에이바르가 그래도 지역 대비해서 홈에서 하는 경기이니만큼 좀 더 이 원정보다는 홈에서 좀 좋은 경기력을 낼 공산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 소시에다드가 지금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들의 흐름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에이바르 역시도 여기서 승점을 챙기지 못하면 또 이 작년 시즌만큼 또 이 강등권에서 오락가락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에이바르가 조금 더 이 승점을 잃지 않는 이런 경기력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바오와 오사수나입니다. 빌바오가 1대 0이라는 스코어를 가져가서 1대 0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빌바오는 지난번 FA컵 경기에서 그라나다 상대로 압도하는 과정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압도하는 결과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1대 0. 무니아인이 이 결승골을 넣어서 1대 0으로 이기긴 했는데, 슈팅 숫자를 보면은 23대 5. 엄청나게 압도하는 경기력을 가져갔어요. 그만큼 몰아붙였지만,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거에 대한 결과는 가져가지 못했다. 이 부분. 이게 과연 이제 이번에 홈에서 하는 또 오사수나를 상대로 해서 또 어떤 결과를 가져가게 될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시에다도 그렇고 빌바오도 그렇고 선수들의 체력 부침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번 경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무니아인이 퇴장당하는 부분, 아까 이 베티스에서 나비 페키르가 빠지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경기에서 무니아인이 빠지는 부분 또한 이번 오사수나한테는 하나의 기회요. 빌바오한테는 하나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경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빌바오가 올 시즌 리그 전체를 놓고 보면 그래도 홈에서만큼의 실점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득점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터지진 않고 있는 부분이 좀 답답하다. 제가 볼 때는 오사수나가 이제 이 에스키엘 치미 아빌라 이 선수가 좀 빠지는 부분이 확실하게 좀 이 찬스에서 좀 메이드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역시도 이 지역 더비 경기 중에 하나인 경기이니만큼 제가 볼 때는 오사수나가 여기서 승점을 잃지 않고 좀 많이 몰아붙일 이런 경기력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 그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를 놓고 보면은 좀 임팩트 있는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또 이거 역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이바르 소시에다드처럼 바스크 지방의 하나의 또 더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가 이번에 좀 본인들이 유리한 경기력을 좀 막연하게 좀 가져가기에는 좀 소시에다드만큼의 어떤 파급력은 좀 없다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요거는 좀 무승부 이렇게 조금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바오가 많은 투표율을 받고 있고 좀 홈이기 때문에 이 좀 정배를 받고 있고 우세한 경기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더 돋보인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빌바오의 무니아인을 누가 이제 그 자리를 좀 대신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빌바오의 이 공격진들이 조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경기력을 가져가긴 어렵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기 이렇게 좀 마치고요. 2부 세리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잘 참고하시고 라리가 한번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뿅!